오늘은 독도 날입니다. 독도 날을 맞이해서 동북아 역사재단 독도 전시를 방문했습니다. 바로 광화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독도를 만나다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독도에 다녀보신 적이 있습니까?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독도를 울릉도 일부로 인식하고 영위해 왔습니다. 과거 한때 일본이 제국주의적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면서 독도는 그 첫 번째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1945년 광복이 되면서 독도는 다시 우리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계속 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예로부터 독도는 울릉도 부속섬입니다. 울릉도에서 보이는 독도. 날씨가 맑으면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독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독도는 울릉도 부속섬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역사 문헌에도 나타납니다. 조선 초기 세종실록 지리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해 한가운데 우산과 무릉 두 섬이 있음을 인지한 문서인데요. 우산과 무릉 두 섬은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볼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87.4km, 일본 오키 섬에서는 157.5km 떨어져 있습니다. 독도에서는 울릉도를 육안으로 볼 수가 있으나 오키 섬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문헌에 나타난 울릉도와 독도, 방금 세종실록 지리지를 소개했죠. 일본 문헌에 보이는 우리 땅 독도. 일본 문헌들도 울릉도와 독도를 함께 기록하고 스스로 자국 영토가 아니라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였습니다. (1869년) 일본 내무성이 조선의 사정을 정탐하기 위해 파견한 조사단의 보고서입니다. 조사단이 당시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태정관에 제출한 보고서 제목이 죽도, 즉 울릉도와 송도, 독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경위를 쓰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당시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태정관이 지침을 내립니다. 태령관 지령의 첨부 문서는 죽도의 일도가 울릉도와 독도임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우리의 울릉도 독도 관리입니다. 1881년 조선정부가 파견한 울릉도 수토관이 일본인들의 불법 벌목 사실을 보고하자 조선정부는 1882년 울릉도 검찰사를 파견하여 조사하고 울릉도 개청령을 공포하였습니다. 1900년에는 고종이 칙령을 내려 울릉도 행정을 정비하고 군수가 독도를 관할하게 하였습니다. 조선정부의 울릉도 독도 관리. 일본의 울릉도 침입. 일본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여 한반도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고 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이 틈에 일본인들은 울릉도에 불법 침입하는 행태를 자행했습니다. 러일 전쟁과 독도 침탈. 일본은 한반도와 만주에 대한 영향력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대립하였습니다. 러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동해해전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전략적 가치가 높은 독도를 불법적으로 탈취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독도에 이어 한반도 전체를 침탈하였습니다. 일본은 한반도를 러일 전쟁의 전진기지로 활용했습니다. 일본이 러일 전쟁을 일으킨 직후 대한제국을 협박하여 체결한 조약 제4조 한일의정서 제4조에 보면은 대일본 일본 제국 정부는 군사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이미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함대의 동해안 관측을 위해 막루를 설치했습니다. 일본 해군은 1904년부터 1905년에 걸쳐 동해로 진입하는 러시아 함대의 동향을 관측하기 위해 울릉도 독도에 막루를 건설했습니다. 광복 후에도 독도는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전후 연합국도 한국 영토로 인정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은 포츠담 선언 등 전후 연합국 조치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서 쫓겨났습니다. 독도도 한국 영토로 되돌아왔습니다. 일본을 점령 통치한 연합국 최고사령관도 이를 인정하여 독도를 일본의 통치 영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독도를 일본의 통치 영역에서 제외한 문건이 있습니다.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각서 제677호를 내려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의 통치 영역에서 제외했습니다. 1946년 6월 22일에는 일본 선박이나 선원들이 독도 12마일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령을 내립니다. 독도 조사 및 수호 활동. 일본은 광복 후 우리의 혼란한 상황을 틈타 독도 불법 상륙을 시도하며 독도를 재침탈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하나가 되어 독도를 수호하였습니다. 광복 후 독도 학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평화선을 선언합니다. 1952년 1월 18일 한국 정부가 우리의 영역과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긴급조치입니다. 독도를 평화선 내에 둠으로써 독도가 우리 주권이 미치는 도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독도는 우리 국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계속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독도에서 미역이나 전복을 채취하고 고기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독도는 관광지로도 유명합니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12년) 지중왕 13년 신라장군 이사부가 지혜로 우상국을 정복하고 동해의 해상권을 장악한 이후 독도는 1500여 년 동안 동해를 지키며 영토를 수호하였고 우리의 자긍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긴 역사 속에서 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 등 저마다 시대는 다르지만 같은 삶 독도를 지키기 위한 많은 이들의 노력이 이어져 왔습니다. 누군가는 백성으로, 어떤 이는 관리로, 또 누군가는 왕으로,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주민과 경찰 등으로 수호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인물들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신라 장군 이사부죠.
512년 신라장군 이사부는 동해를 평정하기 위해 우상국 정복의 길에 올랐습니다. 거친 바다에 익숙한 우상국을 계책 하나로 복수시켰는데 그것은 바로 나무로 만든 사자였습니다. 우상국 해안가에 이르러 전선에 실린 목사자를 보여주고 항복하지 않으면 맹수를 풀 것이라고 경고하자 이를 진짜 맹수로 여긴 우상국 병사들이 복속에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 속 트로이 목마를 떠올리게 하는 신라장군 이사부 지략은 삼국사 이르기를 비롯해 후대까지 전해지며 대한민국 독도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삼국사기 조선 백성 안용복 울릉도와 독도 영유권을 재확인했습니다. 1693년 숙종 19년 조선의 백성 안용복은 울릉도에서 불법 어업을 하던 일본인에게 항의하고 그 과정에서 일본으로 납치당합니다. 안용복은 도토리번 소속 호키 태수에게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이는 조선과 일본 간의 영유권 문제로 확대됩니다. 이에 일본은 자체 조사를 통해 울릉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고 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안용복의 용기는 누구나 영토를 수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울릉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일본에 재확인시켰습니다. 도토리번 답변서 보이죠? 조선 관리 장안상 독도를 관측하고 기록하다. 장안상은 1694년 9월 울릉도로 향합니다. 안용복 사건으로 울릉도 영유권 분쟁이 불거지자 조선 조정은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고히 하기 위해 삼척 영장 장안상을 울릉도로 파견하여 수투하게 한 것입니다. 장안상은 울릉도 성인봉에 올라 독도를 실제 관측하였습니다. 장안상의 울릉도 수투와 독도 관측은 울릉도 사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안상의 독도 관측은 조선의 관리가 울릉도에서 독도를 실제 인지했다는 것과 독도가 지리적, 역사적으로 울릉도 부속섬으로 다뤄진 것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행적입니다. 장안상의 울릉도 수도 조선 조정에서는 울릉도에 3년에 한 번씩 수도관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울릉도 사적 보이죠? 숙종실록도 보입니다. 고종황제 독도 영유권을 확보히 하다. 울릉도에 대한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1881년 고종은 이기원을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하여 조사하게 합니다. 일본인의 대규모 불법 벌목 현장을 목격한 이기원은 울릉도 개척의 필요성을 보고하고 고종은 백성을 울릉도로 이주시킵니다. 울릉도로 불법 이주하는 일본인들의 움직임이 계속되자 1900년 고종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고히 합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공포는 일본이 무주지 선점론을 내세워 독도를 강제 편입시킨 것보다 5년이나 앞선 일이었습니다. 이사부 장군 보이죠? 안용복 장안상 고종 황제 현재 독도에는 독도 경비대원과 등대 관리원 등 40여 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울릉도 도동 어촌계에서 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울릉도 주민 최종덕 씨는 독도에 거주하며 최초로 독도로 주민등록증을 이전하고 그 김성도, 김신열 씨 부부가 생활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독도 관광이 가능하여 많은 국내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1947년 독도 학술조사단의 조사 연구는 동북아 역사 재단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도죠. 독도 가는 길 표시됐고, 독도는 지금 KBS 라이브 독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독도 현재 모습입니다. 갈매기가 날고 있죠.